혹시 실리콘밸리라고 아세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지역이었죠. 이것은요, 초기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되었는데요. 실리콘이 반도체 주요 소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실리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또 어디에 쓰이죠? 안녕하세요. 지식강쌤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수능 비문학에 직접 도움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상식이 쌓이는 지식을 착착 쌓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실리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실리콘이 뭔지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성형수술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저도 늘 유혹을 받는 이 코가 살짝만 오똑하면 원자 번호 14번 원소 규소라고도 합니다. 이 규소는 사실 여기저기에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성형에도 사용이 되고요. 바로 반도체의 주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는 분야가 과학기술 영역이라서 처음부터 제가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면 혹시 도망을 가실까봐 좀 길게 돌렸는데요. 사실 특별히 어려웠던 해가 있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학이 비문학 지문으로 나오면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워낙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예 제대로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진짜 재미도 있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올해 EBS 수능 특강에도 나왔습니다. 꼭 제대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요, 휴대폰, 컴퓨터, 전자기기 등의 첨단 산업에는 빠질 수가 없는 핵심 원료입니다. 그 정도는 아마 다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죠. 이 반도체가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큰 틀을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금 편하고 쉽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반도체라는 용어를 뜯어볼게요. 도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쵸? 전기가 통하죠? 금속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죠? 나무 같은 거겠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반도체, 전기가 과연 반만 통하는 걸까요? 자, 반도체는요, 원래는 부도체에 가까운 성질을 가집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이 반도체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규소, 이것이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입니다. 자, 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원자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물체들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자, 기본적인 원자 모형을 보면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을 전자, 마이너스 전하가 돌고 있죠. 원자 핵은 원자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원자 핵을 뜯어보면요,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는 양성자, 전하를 나타내지 않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중성자는 전하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중성자를 제외하면 플러스 전하만 있죠. 그러니까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즉 양전하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원자 대부분의 질량은 바로 이 원자핵이 가지고 있고 꽉 뭉쳐져 있어요. 이것을 떼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요, 원자핵에 비해서 질량이 거의 없습니다. 질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동도 쉽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림상 딱 봐도 혼자 놀고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 원자들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전기적으로는요, 원자는 중성을 띠게 되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가 이동을 잘하거든요.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자가 부족하거나 남아돌면 중성이 아니니까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겠죠.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요, 반도체 설명을 위해서 조금 쉽게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원자는요, 마이너스 2개, 플러스가 하나네요. 는 표시는 중성자 표시입니다. 자, 개수가 안 맞죠? 마이너스가 더 많습니다. 이러면 이 원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되겠네요. 이렇게 남아도는 전자를요, 잉여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잉여전자가 있다는 말은 마이너스 극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전기가 하나 부족하네요. 이러면 얘는 플러스 극의 성질이 되겠네요. 네, 전공이 있으면 플러스. 사실 전자가 붙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머리에 투명 파일 같은 거 막 문질러 보세요. 정전기 일어납니다. 전자가 이동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서 머리카락이 폴더에 딱 붙어버려요.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전기가 흐른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잡고 갈게요. 전류는 전자의 흐름을 말하는 건데요.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 반대로 흐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것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사실 여기에는 재미난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것까지 말하면 화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여기서 끊을게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가 반대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알아야 하는 정보는 다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도체는요, 원래는 부도체에 가깝지만 특정한 조건에서 전기를 통하게 만든다고 했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볼 건데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건 이 잉여전자나 전공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수능 국어책이에요. 전공과 관련된 P형 반도체, 잉여전자와 관련된 N형 반도체 이런 말이 나오죠? 간편하게 어떻게 전기가 통하는지 볼게요. 실제와는 차이가 나지만 최대한 쉽게 바꾸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B가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A에 있는 잉여전자가 B에 있는 B의 전공으로 가겠죠. 전기는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건데요. 쉽게 표현하면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까 전기가 흐르고 막 그러겠네요. 이런 식으로 A와 B 같은 애들은 막 이어붙여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정한 곳으로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전류는 전자 이동 방향과는 반대로 흐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실 반도체는 반도체가 도체냐 부도체냐 하는 것부터 굉장히 많은 이론과 입장이 있어요. P형, N형 반도체도 조금 더 제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과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화를 내시기도 하시죠. 과학에 진심인 분들은 이렇게 막 바꾸면 용납되지 않는 선이 있더라고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과학 선생님들도 평소 성품들이 굉장히 유하고 온순하셔서 정말 의지간한 건 다 넘어가시는데 제가 과학 이론을 잘못 건드리면 그냥 흥분을 막 그냥 공격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설명을 하자니 내용이 훌쩍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정말 여러 번 수정을 하다가 그냥 이번에는 과학을 힘겨워하는 고등학생이 수능 특강 국어 비문학 지문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좀 쉽게 바꿔서 틀만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더 쉽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딱 그 목적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